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서울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은평구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보면 서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분양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들어가서 철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의 이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물론 중간에 구역 해제가 되거나 이렇게 관리 존치 지역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를 저희가 한번 보면요. 송파구가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한 곳은 잠실 지역이고요. 그 외에 송파구 지역, 그리고 위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의 금액에 따라서 입지가 많이 달라지는데, 수색 증상 뉴타운이 은평구였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 중에서 지금 상암 DMC와 아주 가깝고,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아파트 이름 앞에 DMC라고 이제 붙는 그런 위치가 바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증산 4구역만 지금 해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좀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은평구의 다른 지역도 응암이나 가련 1구역, 그리고 대조 1구역, 그리고 불광 5구역, 이런 지역들을 또 제가 2차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평구를 전체 한 번에 제가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다 뜨겁고요. 지역마다 다 뜨겁고, 그래서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전체 개발 계획이 잡혔을 때는 약 13,000 가구가 들어선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진행되는 소규모의 그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체적으로 수색 4, 13, 6, 7, 8, 9구역이 전체가 분양하는 수가 5,673가구였고요. 증산 같은 경우에는 증산 2, 증산 5구역 해서 3,071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지금 8,000 가구가 넘는 가구가 이제 분양이 되고 자리가 잡게 되는데, 우리가 신길 뉴타운 정도를 보면 신길 뉴타운이 이제 8,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되고, 일단은 위치가 그 업무지구인 상암 DMC하고도 아주 가깝고, 그리고 공항철도라든가 그다음 6호선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 입지도 훌륭하고, 앞으로 그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든가 이런 수색역이라든가 개발하려는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그 거주의 요건이라든가 쾌적성들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재개발 지역,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남부 쪽에 한강 이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길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보다는 투자금도 좀 작고, 그리고 분양가도 좀 낮기 때문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이게 진정한 로또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적으로 내 자금을 적게 들이고 대출까지 이용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몇 세대가 분양하고 어떤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2019년 5월 6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이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높고, 더군다나 이제 수색 증상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것들도 더 추가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투자하거나 실거주로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자료 지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V자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고요. 그리고 수색역이고, 지금 여기 아래쪽이, 남쪽이 상암 DMC라, 언론이나 지금 언론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저도 또한 경제 프로그램에 제가 촬영을 할 때 상암 DMC를 방문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암 DMC의 사옥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상권들이 형성이 돼서 지가 상승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수색 4구역이 이제 2017년도에 분양한 아파트고요. 지금 2020년대에 입주할 예정이고, 분양가 대비 5억대 분양을 했었는데요. 프리미엄이 약 2억 이상 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색 13구역은 이제 제가 추후에 사진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관리 처분이 나서 이제 이주를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수색 6구역, 7구역,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가고요. 다 이주하거나 관리 처분이 난 상태로서 우리가 재개발 단계에 지진하고 험난했던 그 과정을 다 이제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SK뷰로 여기 청약하신 분 중에서 만점자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적격자 당첨분 세 주택이 지금 남아 있어서 여기에 지금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SK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세 주택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한 그 행운이 누구한테로 돌아갈지 참 궁금하고요.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성인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SK뷰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6호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 3개의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까지 포함해서 경의선, 이렇게 3개의 철도가 있기 때문에 증산 2구역의 가장 핫한 곳이고, 이제 분양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증산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그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은평구청장님과 이 4구역, 증산 4구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론회를 제가 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그 4구역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게 또 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의 계획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주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4구역을 뭐 투자로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일몰제에 해당돼서 해제되거나, 그리고 소송에 휘말려서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에 있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구역에 진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꼭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어떤 한 개인의 추천만 막 믿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역별로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은 그 전체적으로 뭐 상암 DMC가 있고, 아래는 월드컵 공원이 있고, 주변에 쇼핑몰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월드컵 대교도 지금 준공을 위해서 공사 중이고,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암 DMC 역의 개발, 그 다음에 차량 기지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게 섬처럼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상암 DMC하고 이게 왕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혹 실거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수색 중산 뉴타운 쪽의 주민들이나 또는 은평구 쪽 또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이쪽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차츰차츰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119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DMC 롯데 캐슬 퍼스트고요. 지금 수색 4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가장 먼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작업이 다 이게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쪽은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매매가도 쭉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19년이기 때문에 20년도 입주할 때는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쭉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입지면에서 좀 떨어지는 지금 응암의 백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 때까지 가격이 쭉 올라가서 지금 이 계약금만 갖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전세 가격 그다음에 약간의 금액만 더 추가하면 사실상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입주할 때 전세를 놓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수색 중상 뉴타운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약에서 대출이 나오느냐, 9억 미만이느냐, 그리고 이 수색 중산 뉴타운처럼 입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가격 보통 지금 재개발 지역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분양가 대비 5억에 분양했으면 입주 때는 한 4억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은 저희가 서울 전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색 중산 뉴타운뿐만 아니라 은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평구 전체적에서는 사실 업무지구가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수색 중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의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 전체로 봤을 때 녹번동이나 3호선을 사용할 수 있는 대조 1구역이나 그런 곳들도 지금 서울 중심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교통편이 3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수색 중상 뉴타운은 이렇게 8,000세대 이상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MC 롯데캐슬 퍼스트는 6억 미만에 분양을 해서요. 프리미엄이 아주 잘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첫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의 뉴타운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가 가장 나중에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구역이에요. 1402세대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주하고 멸실하고 착공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1000세대 이상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편의시설이나 또 관리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역으로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구역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13구역이고요. 다음은 6구역입니다. 시공사는 GS자이고요. 여기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1223세대 그리고 현재 철거 중이에요. 수색 중산 뉴타운을 가보면 전체가 다 막 펜스가 쳐져 있고 이주를 하고 있고 다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4년 후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구나. 거기다 더해서 수색 역세권 개발까지 더한다면 완벽하게 주거지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은평구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으뜸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구역입니다. 6구역, 7구역, 8구역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거기 그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변전소가 지중화하는 작업이 2022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6, 7, 8 구역,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성에서 좋고요. 바로 그 수색 중산 뉴타운 뒤에 또 산들이 있어서 녹지가 또 풍부하다는 것도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GS 자이에서 하고 있고요. 649세대, 현재 90% 이상 이주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이제 멸실을 하고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9구역 얼마 전에 이제 가점 만점 84점이 나올 만큼 82점이 나올 만큼 이제 가점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SK뷰 그 다음에 753세대고요. 2021년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여기도 수색역 그 DMC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아주 가깝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적격자 당첨분 그 3개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신다면 꼭 연락을 주세요. 엄청나 요즘에는 이렇게 9억 미만에 청약에 당첨된다는 거는 거의 로또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당첨이 돼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과연 가격이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수색 증산 뉴타운에 이렇게 8,000세대나 다 형성이 되고 역세권에 위치한 것들은 그런 걱정들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제 SK뷰 미디어학 자녀세대 관련 공지인데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가 이제 4월 중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SK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과연 이거를 언제 청약할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죽죽죽이라고 이야기해서 부적격자 당첨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당첨 예를 들어서 성인이면 이런 것들을 청약을 미계약자분을 이제 청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약 자체의 비율을 좀 높여서 더 많이 해서 예비 예약자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이 청약 자격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산 2구역이고요. 이제 GS가 들어가고 DS가 시공을 하고 1368세대고 상암 DMC역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롯데캐슬 퍼스트나 이런 지역보다 입지면에서 훨씬 좋은 위치고,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서 대장주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청약을 넣어보시면 좋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례 같은 경우는 아직 교통이 더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거 청약하시는 분이 우리가 재산상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안정되게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 때문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몇 억씩 되는 돈을 투자해서 실거주 요건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성도 상당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경기권에 청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올라갈 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청약도 선별해서 우리가 넣어야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깝다고 해서 청약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느 사람이 보아도 이렇게 내가 가서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이런 지역을 선택하셔서 청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은평구나 서북부 아닌데 내가 다른 곳에 살면서 그쪽의 평가를 내가 잘 몰라. 그쪽은 서쪽에 외진 곳이고 예전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고 이래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라는 거죠. 수색 증산 뉴타운이 앞으로 날개를 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구역이고요. 사업시행계가 났습니다. 여기 학교 이전 문제로 좀 시간을 끌었는데요. 사업시행계가 났고 여기는 1704세대고요. 그리고 사업시행계가 난 상황입니다. 증산 4구역이 중간에서 좀 빠져서 모양이 조금 떨어져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5구역 자체만의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어찌됐든 관리처분에 근접하거나 또 관리처분이 통과가 됐거나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높지만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금이나 취등록세 같은 것도 조금은 더 가볍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평 위쪽에 뭐 가련이라든가 대조라든가 이런 쪽도 기본이 3억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피가 2억 5천에서 뭐 2억 9천 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산 5구역이 같이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뭐 가련이라든가 대조라든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지역보다 여러 구역이 같이 뭉쳐서 움직이는 지역이 나중에 다 완성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진행된 곳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투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금이 좀 작다면 이렇게 지금 증산 5구역처럼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된 이런 구역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구역들은 아무래도 그 조건을 더 높일 수밖에, 임대주택 비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 좋다 하는데 어디 들어가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서울 지역처럼 이런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또 투자에 대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색 역세권 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안정된 입지를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상암 DMC하고 연결되는 라인을 만들고 여기에 거주하는 8,000세대 이상의 8,000세대면 우리가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지금 거의 뭐 2만 명 정도가 이제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DMC역에 롯데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량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수색 증상 뉴타운과 상암 DMC하고 단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전하고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작용될 수 있고요. 아마도 이번 이제 선거에 이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합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금 거의 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재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수색 증산 뉴타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비스트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오비스트 검색하시고요. 가입하기 누르시면 저를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늘상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